자, 그럼 이어서 곱셈 어림산인데 이게 뭔 말이냐? 자, 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도대체 오차 범위를 얼마까지로 둘 거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료 해석은 대략적인 범위 내에서 문제 내에 있는 적정한 레인지를 찾아서 그 레인지에 맞는 범위를 찾는데 그 적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5%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5%라고 했어요. 그럼 이 값이라는 건 어떤 참값 범위라고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곱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쪽으로 한번 써볼게요. 곱하기 19.1을 하면 이걸 진짜 빨리 풀려면 150으로 놓고 자, 20으로 놓으면 이게 3000이 되겠죠. 굉장히 간단하겠죠. 끝났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 이 값의 참값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어림산 하기는 굉장히 편했지만 요 범위가 얼마냐? 요게 그러면 이게 174 정도 됩니다. 174. 그래서 174 나누기 2826을 하게 되면 약 한 6.15% 정도가 됩니다. 6.15% 정도. 그럼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얘를 왜 이런 일이 생겼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한번 보면 얘는 어떻게 했죠? 147.1을 올렸죠. 자, 19.2도 올렸죠. 그러면 올리고 올렸어요. 약 몇 프로 정도 올렸느냐를 보면 얘는 약 몇 프로 정도 올렸죠? 약 한 2.8 정도 올렸죠. 그러니까 약 한 2% 정도 올렸습니다. 그죠? 얘는 19.2에서 0.8을 올렸으니까 약 4% 정도 올렸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니까 약 한 6% 정도의 오차가 생긴 거예요. 4%. 어떻게 빨리 알아내냐? 이거 이제 뒤에 여러분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계산하면 8분의 200이니까 약 4% 정도 되겠죠. 4%보다 약간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합치니까 6% 범위가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 둘 다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곱하기를 할 때는 한쪽을 올리면 한쪽을 낮춰야 되는데 그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돼요? 적정하게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도 10%를 올리면 이쪽도 10%를 낮춰야 되죠. 이쪽을 20% 올리면 이쪽을 20%를 낮춰야겠죠. 자, 이쪽을 30% 올리면 자, 이쪽을 30%를 낮춰야 되는데 곱하기는 이쪽을 10% 올리고 이쪽을 10% 낮추면 값이 똑같아지느냐? 달라져요. 자, 만약에 이쪽을 20% 올리고 이쪽을 20% 내리면 기존 값과 똑같냐? 달라요.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나누기는 그렇지 않아요. 나누기는 자, 10 나누기 100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다가 10%를 증가시키고 여기다가 10%를 증가시켜도 그 값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곱하기는 한쪽은 여기 곱해주고 한쪽은 10%를 낮추면 오차 범위가 1%, 마이너스 1%의 오차 범위가 생기고요. 얘는 마이너스 4%의 오차 범위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값에다가 147.2에다가 10%가 증가하니까 1.1을 곱한 거죠. 그 다음에 19.2에다가는 10%가 줄어드니까 0.9를 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곱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값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0%하고 30%를 증가시켰다고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9%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9%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요 곱셈에서는 적어도 오차 범위를 줄이려면 양쪽에 더해주고 빼주는 걸 같이 해줘야 되는데 10% 이내로 하는 게 좋습니다. 10%. 그런데 나누기는 10% 하던 20% 하던 30% 하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양쪽에 똑같이 더해주면은 상관없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또 나누기 할 때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어쨌든 간 곱하기를 할 때는 한쪽에는 올려주고 한쪽에는 낮춰주는데 같은 비율로 당연히 낮춰주고 높여주더라도 10% 이내로 낮춰야 된다. 왜냐? 너무나 높은 범위로 가게 되면은 오차 범위가 커져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곱셈을 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행복했죠. 이 정도야 뭐 내가 할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면 나중에 가면 정말 어렵습니다. 뭐 가평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뒤에 가시면 가중평균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최소 비교법, 상대 비교법,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현재는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니까 자, 기초를 좀 잘 다지고 갑시다. 자,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얘를 이제 만약에 높인 다음에 낮추면 되겠죠? 그죠? 얘를 낮춘 다음에 얘를 높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얘를 낮추면 좀 힘들 거 아니에요? 얘는 높여도 괜찮은데 이쪽에서 19점이니까 얘를 한번 높여서 20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20을 만들었어요. 얘를 20으로. 이제 올렸죠? 그럼 얘는 낮춰야 돼요.
얼마나 낮출까요? 140 정도 낮춰보죠. 그러면 얘를 높일 때 몇 프로 정도를 높였나요? 0.8 정도를 올렸기 때문에 4%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쵸? 얘는 7.2를 낮췄죠? 그럼 약 몇 프로 정도가 되죠? 약 한 5% 정도가 되죠? 그죠? 5, 4, 20, 5, 1은 5니까 7% 정도니까 5%를 낮췄어요. 그러면 이쪽엔 4% 올리고 이쪽엔 5% 올렸으니까 아마 마이너스 1%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거다라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로 충분히 들어오고 더 정확한 플러스 마이너스 2.5% 안에 들어오죠. 자, 그럼 계산하면은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2,800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암산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쪽을 한 자리로 만들기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2,800을 곱해서 이렇게 되니까 오차 범위가 마이너스 0.9%가 된다. 그러니까 잘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계산할 때도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계산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좀 준비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이해를 못해서 별도의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유효숫자를 파악하는 건데, 유효숫자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요걸 계산해 볼게요. 20 여기서 28만 4천 724를 갖다 곱하고, 자, 그 다음에 15348을 해봤다고 해봅시다. 15348을 했다고 해봐요. 자, 곱하면 참값이 얼마냐면 이거 뭐 여러분이 곱하라는 게 아니고 4369943952예요. 이 값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진짜로 하는 건 굉장히 무의미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정답에 따라서 내가 선택지를 선택을 해야 할 텐데 이런 거예요. 정답이 만약에 여기까지 다 같아요. 여기까지. 나머지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뭐 43, 42, 48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정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정답이 두 번째는 뭐 13, 그 다음에 23, 그러니까 23 이렇게 되는 거고, 보기에 뭐 38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43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자, 그 다음에 보기에 세 번째, 이번에는 여기까지 다 같은 거야. 43, 6, 그 다음에 43, 7, 43, 8, 43, 9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까지 같은 거예요? 첫 번째 자리가 다 다른 거고, 그죠? 이게 뭐 순서를 이렇게 이해하세요? 첫 번째 자리가 모두 다른 거죠. 모두 다르다. 얘는 첫 번째 자리는 같고, 여긴 같고, 여기서부터 다르죠. 그죠? 그럼 얘는 두 번째 자리가 같고, 여기서 다르죠.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 도대체 어디까지 계산해 줘야 이 값이 정확하게 맞을 것이냐를 판단하는 게 바로 유효숫자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숫자. 유효숫자라는 건 원래 이제 공학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28만 이렇게 놓고 이렇게 곱해 볼게요. 그 다음에 얘를 10,000원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약 한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8억 정도가 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85를 놓고, 자, 그 다음에 15를 한번 넣어볼게요. 15. 자, 이게 어떤 뜻인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4275가 되죠. 자, 그 다음에 280을 놓고 이번엔 15000을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4200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85를 놓고 그 다음에 15300을 놔볼게요. 285,000 곱하기 15300. 자,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4360500 이렇게 나와요.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이거죠. 첫 번째, 얘는 뭘 유효숫자 쓴 거죠? 앞에 하나만 쓴 거죠. 한 개만 정확한 값을 쓴 거죠. 얘의 경우에 얘는 두 개를 쓴 거죠. 두 개. 유효숫자가 두 개, 얘는 한 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얘는 유효숫자가 세 개예요. 세 개. 그러니까 여기까지 쓴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게 반올림 한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두 개만 쓴 거죠. 두 개. 이거 마찬가지로 얘도 세 개. 얘는 몇 개 쓴 거죠? 두 개 쓴 거죠. 두 개.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쓴 거네요. 여기 빼니까 이거 빼고 두 개 쓴 거죠. 두 개. 이쪽도 유효숫자 두 개. 이쪽도 두 개 쓴 거다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유효숫자 세 개.
얘도 3개 쓴 거죠. 자, 참고로 유효 숫자는 반올림을 해주는 게 유효 숫자예요. 여기서 반올림하니까 285. 얘 반올림이니까 1호가 됐겠죠. 3개를 썼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유효 숫자는 항상 작은 거에 유효 숫자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2개하고 1개가 되면 1개만 유효 숫자가 돼요. 자, 3개하고 2개죠? 그럼 2개만 유효 숫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2개하고 2개죠? 그럼 2개만 유효 숫자가 되고 3개하고 3개죠? 그럼 3개만 유효 숫자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유효 숫자라는 건 1개가 유효 숫자니까 이게 유효 숫자예요. 여기서는 4, 2가 유효 숫자입니다. 여기도 4, 2가 유효 숫자고 여기서는 3개니까 4, 3, 6까지가 유효 숫자입니다. 자,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사용을 할 때, 곱하기를 할 때 몇 자리를 끊어서 하느냐가 바로 유효 숫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유효 숫자가 1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1개에서 빼기 1개, 그러니까 n-1까지가 정확한 숫자가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는 유효 숫자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하는데, 자, 얘는 1개죠, 유효 숫자가. 1개에서 1개를 빼면 정확한 숫자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면 2라는 숫자는 참값 대비해서 전혀 무의미한 숫자죠. 그죠? 자, 유효 숫자 있는 건 유효 숫자가 만약에 3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유효 숫자의 개념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는 정확하고요. 정확합니다. 원래 정확하고 세 번째 자리는 변동이 있는 거예요. 뭐 며칠 대략적으로 나온 금액이라서 요거는 이제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유효 숫자가 3자리란 얘기는 2자리까지는 정확하고 1자리는 정확하지 않다 이러고 나머지 숫자는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유효 숫자의 의미가. 그러면 얘가 1개잖아요. 1개. 얘가 1개라는 게 뭐죠? 이게 유효 숫자의 1개라는 개념은 여기까지가 여기서도 보여? 여기까지는 변동이 있고 나머지는 무의미하니까 정확한 수치는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이거는 유효 숫자가 2개죠. 4하고 2예요. 그럼 첫 번째 자리는 무조건 정확하고 이 값과 참값과 정확하고 이 두 번째 자리는 변동이 있고 나머지는 아예 의미 없는 숫자예요.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자, 유효 숫자가 3개입니다. 3개면 3 빼기 1인 2개. 이 자리는 무조건 똑같아요. 그 나머지 여기 뭐죠? 이 세 번째 자리는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나머지는 무의미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라는 게 개념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6은 뭐죠? 이건 유효 숫자긴 해요. 그렇지만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 가셨죠? 자, 유효 숫자를 판단하는 건 이 곱하기를 할 때 유효 숫자를 몇 개를 판단하냐에 따라서 적은 숫자의 유효 개수만큼이 유효 숫자가 되고 정확한 수치는 무조건 n 빼기 1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이 예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정답이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정확한 수치가 어디죠? 정확한 수치는 여기서부터가 답이 걸러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서 답이 걸러진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몇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2개. 2개를 곱해서 이 2개가 뭐죠? 2개가 유효 숫자죠. 2개의 유효 숫자가 있다 그러면 빼기 1인 첫 번째 자리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2개의 유효 숫자가 필요하고 빼기 1인 첫 번째 자리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얘는 첫 번째 자리는 똑같죠. 그죠? 그럼 뒤에 건 다르니까 첫 번째 자리만 정확하면 되니까 몇 개의 유효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2개의 유효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얘는 몇 개가 필요하죠? 얘는 2개까지 같으니까 3개의 유효 숫자가 필요한 거고 그래야 두 번째 수치가 정확해지겠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값이 걸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요 한 개의 유효 숫자를 판단하려면 여기 이제 여기서 잠깐 보면은 여기 이 문제에서 보면은 자, 이 문제 볼게요. 첫 번째 자릿수가 다르고 두 번째 자릿수가 걸리죠. 그럼 첫 번째 자릿수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자릿수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적어도 이 정확한 수치가 몇 개가 나와야 되죠? 2개가 나와야죠. 2개. 그죠? 앞에가 이제 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효 숫자는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2개가 필요한 거예요. 2개. 그 앞에만 딱 걸러내면 뒤에서 다 걸러지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유효 숫자가 2개가 필요한 거고 얘는 몇 개가 필요해요? 얘는 앞에가 걸러지고 뒤에서 정해지니까 유효 숫자가 3개가 필요한 거죠. 왜냐면 앞에가 정확하고 뒤에는 몰라도 되니까. 그죠? 얘는 몇 개를 알아야 돼요? 얘는 4개를 알아야 되죠. 그렇겠죠. 왜냐면 자, 2개를 안다는 건 첫 번째 자릿수에서 정확하게 갈라지니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얘는 세 번째까지 구해지면 두 번째 자리까지 정확하니까 답이 걸러진 거고 얘는 네 개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돼요? 적어도 4개를 구해야 세 번째 값이 걸러지겠죠. 왜냐? 세 자리를 알아야 정확해질 테니까.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요 답. 이렇게 요게 1.3인지 2.3인지를 알려고 그래요. 그럼 적어도 이 숫자가 몇 개가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하죠? 그럼 몇 자리는 곱해야 돼요? 2자리 곱하기 2자리는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답을 구할 때는 요거만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28 곱하기 1호를 하면은 정확하게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다. 자, 만약에 요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 숫자가 3개가 필요하죠? 그럼 이쪽에서 3개하고 이쪽 3개가 필요하니까 3 곱하기 3을 하는 게 가장 더 빠르겠죠. 왜냐면 이쪽에다 2를 곱하고 이쪽에 이 숫자 2개, 이쪽에 이 숫자 3개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숫자가 2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3자리, 얘도 3자리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얘 4개를 구하려고 4개. 그럼 4개를 알려면 어떻게 되죠? 얘 4개, 얘 4개를 곱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숫자 4개가 나오고 그래서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끝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에서 계산해도 이 숫자는 똑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숫자는 작은 걸 따라간다. 그리고 정확한 값, 갈리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정확하게 첫 번째 자리에서 갈리죠? 그럼 한 개를 더한 2개만큼의 이 숫자가 필요하다. 갈리는 게 두 번째 자리죠? 그럼 3개의 이 숫자가 필요하다. 갈리는 게 세 번째 자리죠? 4개의 이 숫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4개로 계산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 숫자를 좀 알면 좋은데 우리는 보통 여기서 갈리기 때문에 적어도 세 자리까지는 알아야지만이 개념이 파악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 숫자 파악법인데 좀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개념을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너무 복잡하면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이해하신 다음에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림산의 오차와 유효 숫자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세 자리까지 곱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효 숫자를 세 자리를 곱하면 세 자리의 유효 숫자가 나오고, 그러면 앞에 있는 두 자리가 반드시 100% 똑같죠. 그 뒤에 있는 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면 되겠죠. 그럼 세 자리 곱하는데 어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잖아요. 이거를 한 방에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한 방에. 자, 여러분들이 요걸 좀 알아두면 되게 좋은데 초등학교 때 이걸 왜 안 알려줄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자, 요열 스텝 1은 얘하고 얘만 곱합니다. 얘하고 얘. 자, 두 번째 스텝은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 걸 여기다 더해주는 거예요. 자릿수를 잘 지켜야 되죠. 3, 1은 3, 2, 1은 2 이렇게 된 거예요. 0, 5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1 곱하기 1은 1이죠. 3이 6이죠. 4, 1은 4죠. 11이 됩니다. 되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곱해요. 그러니까 1 곱하기 2, 4, 3, 12 해서 14를 써줘요. 14. 그죠? 그 다음에 이걸 곱해서 04를 써줍니다. 이거 다 더해요. 이렇게. 아니, 이게 뭐가 빠르냐? 여러분이 해보시면은 압도적으로 빠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앞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이제 뒤에서부터 한 거죠? 앞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를 곱해요. 첫 번째. 그래서 04를 써주고 이렇게 곱해야겠죠? 14가 되겠죠? 이렇게 곱한 거죠? 그래서 12를 써주고 이번에 이렇게 곱해야겠죠? 써주고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자, 생각해보면 자, 이 문제에서 이런 값이 있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1765 131 8 2 64 432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아이고 421이네요. 421 이렇게 다 쳐볼게요. 그런데 정답이 요 갈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따따따따따 1 5 6 이렇게 그 다음에 뭐 1 4 2 이렇게 있다고 해보고 정답이 보는 거예요. 2 3 1 이렇게 있다고 쳐보고 그 다음에 뭐 1 7 8
그다음에 151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정답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끝자리가 이렇게 끝에 자리가 이렇게 보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물론 뭐 3번, 4번, 5번 보기가 있다고 하면 보기가 끝에 자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다르고 여기도 다르고 여기도 다르잖아요. 지금 다 다르죠. 첫 번째 자리도 다르고 두 번째 자리도 다르고 세 번째 자리도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죠? 어차피 이제 1이니까 뭐 이것도 1로 다 맞춰봅시다. 여기를 혹시 모르니까 이걸 이제 1로 다 맞춰볼게요. 왜냐면 1이니까 편하게 여기서 자 7, 1 그 다음에 뭐 9, 1, 1, 4, 1 이렇게 나왔다 해봐요. 자 이렇게 딱 해봅시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답을 알려면 이게 1인데 5인지 알 수 없잖아요. 정확한 자리를 알려면 세 자리까지는 알아봐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 공식을 잘 보면, 이 내용을 잘 보면 이렇게 곱하는 거, 이 세 개까지 곱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곱한 값이 1, 5, 1 얼마만큼 나오죠?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1이 나오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숫자는 아무리 변해도 무조건 1이 됩니다. 여기 4가 있건 5가 있건 6이 있건 이게 있건 1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곱셈을 잘 보면 얘하고 얘가 더한 게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곱한 게 무조건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게 이 다음 세 번 곱한 게 밑으로 들어가고 이 다음에 이렇게 세 번 곱한 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151은 절대로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151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 자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계산할 때 간단해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는 세 자리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곱한 거는 앞에 첫째 자리하고 둘째 자리만 어느 정도 정확한 값이고 이 세 번째 자리부터는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값들이 여기서 9를 더해서 이제 앞으로 넘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변할 수가 있어서 이 앞에서 푸는 거는 세 자리 곱셈이 좀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정확합니다. 왜냐? 뒤에서 넘어올 값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픽스가 돼버리고 답을 찾을 때 편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 자리 곱셈은 끝자리 풀이법에서 많이 활용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응용 수리 때 그런 거 봤었죠. 응용 수리에서 막 끝자리 풀이법을 막 이렇게 일자리가 맞으니까 일자리 풀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편법 같잖아요. 이 세 자리 곱셈을 좀 해주면 편하다라는 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한번 볼까요? 해봅시다. 자, 요걸 이렇게 곱하는데 앞에서부터 한번 해보는 거죠. 2, 4, 8이죠? 8 적었고 자, 이렇게 곱한 걸 여기다 더한다고 그랬죠? 4, 12 이렇게 곱하고 자, 이렇게 다 더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6이 되고 이렇게 더하면 16이 되고 자, 2가 되니까 24가 된 거예요. 이렇게 곱해봅시다. 3, 8, 0, 4 그래서 이 값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연습 좀만 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뭐 끝에서부터 가든 앞에서부터 가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20이죠? 적고 18 이렇게 되겠죠? 4, 35, 28 16이죠? 그러니까 4에다가 35에다가 16을 더하니까 55 이렇게 하면 14, 8 그죠? 14에다 8이니까 22 그 다음에 28 쭉 적으면 세 자리 곱셈이 굉장히 빨리 풀리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인도 곱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두 자리 곱셈도 있고 우리가 편차를 계산하는 것도 있고 앞자리가 같고 뒷자리가 합이 10인 거 뒷자리가 같고 앞자리가 10인 거 이런 걸 다 인도 곱셈이라고 해요. 앞에서부터 곱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걸 배다수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다수학을 전부 다 아는 건 큰 의미가 없고 꼭 필요한 것들만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 바로 내용이다.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암기해야 될 제곱인데요. 굳이 암기할 필요 없죠. 왜냐면 15 곱하기 15는 더하면 20 더하기 25니까 225가 되겠죠. 14, 14는 18에다가 16 더하니까 196이 되겠죠. 요거는 26에다가 64니까 324가 되겠죠. 77, 17하고 17은 24에다가 49 더하니까 289가 되겠죠. 그러니까 암산으로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굳이 이건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나눗셈을 하지 않으려면 곱셈으로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이 표를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꼭 암기해가지고 써먹을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 5분의 1이 20%인 건 알죠? 그쵸? 여러분들 모르지 않잖아요. 8분의 1이 12.5라는 건 아는 사람도 많이 있죠? 10분의 1이 20분의 1이 5라는 거는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6분의 1은 16.7%다. 그러니까 1을 6으로 나눈 거죠, 뭐. 1을 7로 나눈 거죠. 1을 8로 나눈 게 바로 이 값이죠.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암기해야 되냐 이거죠. 나누기를 하기 싫으면 왜 암기해야 되냐?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11분의 167이 몇 퍼센트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몇 퍼센트일까요? 10%는 안 되고 그 다음에 5%는 좀 넘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죠. 그렇죠? 왜냐면 10% 하면 16.7이고 5% 하면 8.35가 돼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10% 정도가 되려면 위로 얼마가 올라가야 돼요? 16.7을 167로 나누면 10%가 되겠죠. 그렇죠? 5%는 여기에 반절이니까 8.35를 167로 나누면 약 한 5%가 되겠죠. 그러니까 11이니까 이 중간 사이니까 10%보다는 작고 5%보다는 크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요 분수를 알았다. 그럼 이게 뭘까요? 여기다 곱하기 6을 한번 해볼까요? 6을 하면 167 곱하기 6은 얼마냐면 1000이에요. 그냥 계산 하나만. 왜 그러냐면 이걸 나눴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 1000이 되겠죠. 곱하는 값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 6.6%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나오죠. 이건 정확한 값입니다. 거의. 자, 그 다음에 만약에 143분의 15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몇 프로일까? 라고 물어보면은 10.5%죠. 왜 10.5%라는 걸 아느냐? 10%보다 넘는 건 알죠? 7을 곱해보는 거예요. 7을. 얘는 무조건 1000이에요. 왜냐? 여기 있잖아요. 이걸 곱하면 1이 되기 때문에 1000이 됩니다. 1000이. 그럼 1000에다가 이걸 곱하니까 105가 되겠죠. 10.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9를 곱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요. 141이 있다고 해봅시다. 141분의 뭐 9가 있어요. 그럼 얘는 약 얼마일까요? 똑같이 7 곱하면 되죠. 뭐. 편차가 크지 않으니까. 그죠? 그냥 1000으로 놓고 6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6.3%인데 이게 조금 더 작잖아요. 6.3%보다는 좀 크겠죠. 뭐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이 정도면 거의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거 한번 볼게요. 558이 있다고 뭐 58분의 3이다라고 해봅시다. 3. 끝 약이니까 약. 그렇죠? 여기다 양변에 17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17 곱하면 약 1000이 되거든요. 이것도. 17을 곱하면 얼마가 되죠? 51이 되죠. 그죠? 약 한 5.1%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을 계산해 놓으면 조금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곱하는 값을 생각해 보는 거죠. 활용도가 꽤 높아요, 이게. 높다. 그러니까 이 숫자들만 알면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 암기를 해놓으면 좋아요. 암기하면 진짜 편하게 쓰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20분의 1은 이렇게 곱하면 100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다 100이잖아요. 이렇게 100%니까 1이 되는 건 100%가 될 테니까 9에다가 11.1 곱하면 1이고 8에다가 12.5 곱하면 1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20 곱하면 되는데 얘는 약이에요. 약인데 여기서 이리로 갈 때는 0.3%씩 더해가고요. 1로 갈 때는 0.4%씩 더해가고요. 1로 갈 때는 0.6%씩 더해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계산식이 편리한데 이걸 무조건 다 암기해가지고 풀 수 있느냐? 이건 체화가 돼야 돼요. 제가 풀이 내에서 이런 것들 활용하는 법들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분모값이 이런 값들의 유사한 값이 있으면 요 위에 있는 값들을 곱해버리면 나누기가 굉장히 편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더하기 빼기 빨리 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보수법이라고 그래요. 더하기 빼기 빨리 하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일정한 숫자를 세워놓고 그 숫자에다가 빼기를 하고 더해주는 방식을 보수법이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이 보수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